은퇴 후 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꿈을 꿉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산과 들이 보이는 마당이 있는 집, 아침마다 새소리로 눈을 뜨고 저녁엔 노을을 보며 와인 한 잔. 이제 나도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그렇게 평생의 꿈을 담아 전원주택을 짓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꿈의 집을 지은 사람들 중 셋 중 하나는 3년도 안 돼 떠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은퇴 후 전원 생활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을 지은 정성규 씨 부부. 은퇴 후 도심 아파트를 팔고 산과 강이 내려다 보이는 대지에 자신들이 직접 설계한 집을 지었습니다. 첫 해는 그야말로 행복했습니다. 마당에 꽃을 가꾸고 바비큐를 굽고 친구들을 초대해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그런데 2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오지 않았고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보일러 한 번 켜는 일도 신경 안 썼는데 이곳에서는 기름값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성규 씨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나 이제 좀 무서워. 그녀의 말에는 외로움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부는 3년 만에 다시 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원주택은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크게 짓는 집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부부 둘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방 3개, 욕실 2개, 게스트룸 하나를 기본으로 짓습니다. 자식들이 주말마다 온다는 기대,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올 거라는 환상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처음 1년은 찾아옵니다. 그 후에는 연락만 남습니다. 결국 커다란 집은 관리에 부담이 되고 빈방은 먼지만 쌓이는 공간이 됩니다. 시니어 주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집은 크기보다 온도와 거리의 문제입니다. 즉, 따뜻하고 접근성이 좋은 집이 진짜 노후에 맞는 집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생활의 불편함입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했던 일들이 전원에서는 하루 종일의 일이 됩니다. 마트까지 차로 20분, 병원까지 30분. 배달 음식도 대중교통도 쉽지 않습니다. 한겨울엔 눈이 오면 길이 막혀 며칠씩 꼼짝없이 갇힐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68세의 한 여성은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뒤 심장 이상으로 응급실을 찾아야 했는데 119가 도착하는 데까지 25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여긴 멋진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구나. 그녀는 결국 다시 도시 근처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은퇴 후의 집은 경치 좋은 곳보다 가까운 병원이 있는 곳이 더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자연보다 생활 인프라의 안정감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처음에는 고요함이 좋습니다. 새소리, 바람, 햇살이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은 적막으로 바뀝니다. 이웃은 멀리 있고 친구는 점점 연락이 줄고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전원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외로움을 견디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일기를 쓰거나 정원일을 하거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며 스스로 리듬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립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고독은 육체적 질병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늙게 만든다. 그렇기에 전원 생활은 자연보다 사람 가까이에 있어야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 끝없는 노동입니다. 전원 생활은 여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의 연속입니다. 마당의 잡초, 잔디 깎기, 나무 가지치기, 청소, 수도 관리 모두 직접 손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에선 하루의 반을 카페에서 보냈다면 이곳에서는 하루의 반을 마당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힐링이었던 일이 점점 의무로 변합니다. 전원생활 15년 차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원생활이 힘든 이유는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단함을 함께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골의 풍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 속의 사람 마음은 매일 변합니다. 그 마음이 지치면 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알고도 전원주택을 짓는 걸 멈추지 않을까요? 바로 마지막 꿈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자연 속에서 보내겠다는 로망, 삶을 새롭게 시작해보겠다는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현실적인 준비 없이 시작될 때 그것은 꿈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원 생활을 결정하기 전엔 반드시 한 달 살기를 해보라. 실제로 한 달 동안 살아보면 낭만이 사라지고 진짜 현실이 보입니다. 불편함, 외로움, 유지비, 건강의 문제. 그걸 직접 겪은 사람만이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 사는 것과 머무는 것은 다릅니다. 전원주택은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일시적 경험의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꿈은 쉽게 후회로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전원 생활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자연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도시에서의 피로를 피하고 싶은가? 답이 후자라면 그 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어서 전원주택을 짓고도 후회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은퇴 후 살 집이 아닌 살아갈 방식을 고른 사람들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여전히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새로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전원 생활을 현실의 행복으로 바꾸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집보다 삶의 리듬을 먼저 설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진 집을 먼저 짓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후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시작했습니다. 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한 거죠. 예를 들어 충북 괴산에서 살고 있는 김영숙 씨 부부는 은퇴 후 전원주택 대신 조용한 마을 안에 작은 집을 골랐습니다. 그들은 평일 오전에는 밭일을 하고 오후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장터 봉사를 합니다. 저녁이면 마을회관에서 함께 노래를 배우고 주말엔 아이들이 와서 함께 요리를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의 루틴이 행복해야 그 집이 집다워집니다. 그녀의 집은 그리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하루의 리듬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래 머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소유보다 유지를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 나갈 일이 없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난방비, 잔디 관리, 수도전기 점검, 차량 유지비, 예기치 못한 보수비까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지 가능한 크기로 삶을 줄였습니다. 어떤 이는
방 2개짜리 소형 목조주택을 선택했고 또 어떤 이는 아예 공동체형 마을에 입주해 관리비를 나눠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크게 지으면 마음이 작아집니다. 작게 지으면 마음이 커집니다. 집이 크면 손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면 마음이 지칩니다.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소유의 크기보다 유지의 편안함을 먼저 따졌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외로움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 외로움은 필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후회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후자였습니다. 전북 완주에서 혼자 사는 정태수 씨는 은퇴 후 아내와 사별하고 전원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일상의 대화 상대로 삼았습니다. 아침마다 혼잣말로 오늘의 계획을 세우고 저녁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마을 카페에서 시를 읽고 글을 나누는 소모임에 참여합니다. 정태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야 덜 외롭습니다. 그는 혼자지만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그의 집에는 텔레비전보다 책이 많고 그의 마당에는 잡초보다 웃음이 자랍니다. 이처럼 전원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공동체를 지었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혼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과 함께 작게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충남 예산의 한 시니어 커뮤니티 마을에는 10가구의 노부부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각자 독립된 집이지만 주 2회 공동 저녁 식사를 하고 텃밭과 세탁실, 도서 공간을 함께 씁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의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젊을 땐 독립이 자유였지만 나이 들면 연결이 자유입니다. 그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은 돈으로 집을 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웃을 산 사람들입니다. 결국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살 집을 고른 게 아니라 살아갈 방식을 고른 사람들입니다. 자연이 아닌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집이 아닌 관계 속에서 안정을 얻으며 크기보다 균형을, 고요함보다 연결을 선택했습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의 본질은 공간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바뀌면 같은 집이라도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멋진 풍경 속의 집입니까? 아니면 평온한 마음이 머무는 집입니까? 어쩌면 노년의 행복은 지붕 아래가 아니라 마음 안의 전원주택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후회가 아닌 평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